그럼 제곱근과 제곱근이 아닌 수와의 대소 비교는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2와 루트 3이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 더 큰 수일까요? 이거는 루트고, 우리가 방금 배운 건 루트 끼리는 루트 3과 루트 4가 있으면 루트 3보다 루트 4가 큰 수다라는 건 배웠는데, 그리고 3보다 4가 크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섞였죠. 예. 하나는 루트가 아닌 일반 자연수이고 얘는 네, 제곱근입니다. 그럼 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둘을 이렇게 똑같이 자연수로 만들든지 아니면 똑같이 제곱근으로 만들면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서로 다른 걸 서로 같게 만들면 됩니다. 기준을 맞추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루트 3은 우리가 정수로, 네, 자연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근호를 벗길 수가 없죠. 어떤 수의 제곱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얘를 제곱근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쵸? 예.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2는 예, 루트 어떤 수의 네, 제곱일 때 네, 2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벗겨서 a가 결국은 2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벗겨서 2가 되는 거니까 a를 우리가 뭐로 보면 되겠습니까? 2라고 보면 되겠죠? 네, 2라고 보면 그러면 루트 2의 제곱이 결국 2다 라는 거죠. 이렇게 벗으면 2가 되니까. 그쵸? 뭐 마이너스 2는 지금 생각하지 말기로 합시다. 네, 이건 천천히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네, 2의 제곱일 때 2다. 그러면 결국 루트 네, 양변을 서로 바꾸면 2라는 거는 루트 2의 제곱. 네. 어떤 수 a는 결국 루트로 집어넣으면 a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3이라는 거는 굳이 이거를 네, 제곱근으로 만들면 루트 3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3이 나오니까 다시 예. 5라는 거는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똑같은 수가 되죠. 네. 이 팁을 이용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2와 3의 루트 2와 3을 다 제곱근으로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2는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루트 4겠죠. 네, 그러면 루트 4와 루트 3을 비교하는 거죠. 어디가 큽니까? 이쪽이 크죠. 그러면 2가 루트 3보다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럼 이제 모든 수들은 우리가 다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제곱근과 또 제곱근이 아닌 수가 섞여 있어도 모두 제곱근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등호가 잘못 표기된 것을 모두 골라라. 네. 서로 크기 비교를 해가지고 부등호가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루트 5와 루트 7입니다. 이미 다 서로 이제 네, 맞춰져 있네요. 둘 다 제곱근이 씌워져 있으니까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안의 수가 큰 쪽이 큰 수죠. 예, 1번은 맞습니다. 1번은 참이고요. 2번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7이 있는데 네, 이렇게 부등호가 돼 있네요. 네, 양변을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좀 귀찮으니까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모두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등호가 바뀌죠. 네, 부등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2와 7 모두 이렇게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안에 있는 숫자가 어느 쪽이 큰지만 보면 됩니다. 2보다 7이 크니까 당연히 부등호가 이렇게 된 게 맞습니다. 참이죠. 세 번째는 3과 루트 7이 있습니다. 네, 3은 우리가 방금 봤죠. 3은 뭡니까?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야죠. 3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루트 9입니다. 루트 9와 루트 7은 어느 쪽이 큰가요? 이쪽이 큽니다. 네, 맞나요? 네, 맞게 돼 있습니다. 3번도 참. 4번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루트 7보다 크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그러면 부등호가 바뀌죠. 3은 뭡니까? 루트 3의 제곱. 그러면 루트 9가 되고 루트 7인데 루트 9가 더 크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팁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그 제곱근의 계산할 때도 자주 쓰는 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뭐 어떤 수 a는 항상 루트 a 제곱 형태로 루트를 강제로 씌워주기가 강제로 씌울 수가 있다. 제곱근으로 강제로 만들어주는 방법은 매우 쉽다. 루트와 제곱을 서로 붙여주면 된다. 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을 하면 a가 b보다 크면 루트 a보다는 루트 b가 크다. 이 성질 또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루트 2가 대략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수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는 거죠. 루트 2를 어떤 수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정수보다 더 큰지를 보고 싶습니다. 루트 2. 그러면 얘는 루트 n의 제곱이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 2보다 작은지 봐야 되죠. 어떤 수의 제곱이, 자연수의 제곱이 2보다 작은 수는 뭐가 있을까요? 1이 있죠. 그쵸? 네. 그리고 그러면 또 루트 2는 어떤 수보다 작은 수인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도 루트 m의 제곱 이렇게 해보면 제곱이 2보다 큰 수가 뭐가 있을까요? 4가 있겠죠. 그쵸? m이 2면 4가 되죠. 즉 루트 2는 일단 1보다는 크고 그쵸? 2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루트 1의 제곱 그리고 결국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는 1과 4 사이에 있다. 맞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일단 우리는 루트 2는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크기를 가진 수다. 즉 1.xxx 소수로 표현하면 이런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좁혀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1이 아니라 1과 2가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수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1.2가 만약 여기에 1.2라면 1.2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방금 해왔죠. 저희가 12의 제곱은 144였죠. 그쵸? 그럼 루트 1.44입니다. 1.44는 2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루트 2는 1.2보다는 큰 수가 아직 맞죠. 그리고 이번에는 2가 아니라 2와 1 사이에 있는 더 작은 수 1.8 같은 걸 해봅니다. 1.8은 18을 제곱하면 324거든요. 그러면 루트 3.24 즉 루트 1.8의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2와 루트 2가 1.8 사이에 있는 수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더 좁혀질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수를 줄여 나가는 겁니다. 서로 양쪽에서. 그러면 결국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 루트 2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1.4와 1.5 사이에 있는 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 14의 제곱이 얼마인가요? 1.96이었죠. 196이었죠. 그럼 1.96. 즉 여기는 루트 1.96과 루트 2, 그 다음에 1.5. 여기는 루트 2.25죠. 225였으니까. 1.96과 루트 2.25 사이에 있는 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즉 이제는 1.xx가 아니라 1.4xxx라는 수라는 것까지는 알아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계속 찾아 나가면 우리가 1.41 어떤 수구나, 1.44
1.414, 그 어떤 그 밑에 어떤 수구나. 이거를 계속 찾아 나가 보면 우리가 루트 2가 대략 어느 정도의 수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꽤 많이 아는 거죠. 루트 2는 대략 1.414. 옛날 저희 수학 배울 때는 처음 배울 때는 다 외웠습니다. 이런 것들. 간단한 뭐 루트 2는 1.414 근사치를 쭉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3은 뭐 1.7 어쩌고 저쩌고. 네. 아닌가요? 네. 하여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외웠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네. 루트 어쨌든 이런 찾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크기 비교를 하면 똑같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작은지 루트 안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대소관계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대략의 근사치, 루트 2가 대략의 얼마의 정도의 숫자인지도 알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